소울 스토리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더 굿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심리 스릴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별표. 나는 그 다음 봄에 마음을 바꾸었다. 나는 혜진의 방에서 책을 넘기고 있었는데 자세히 읽으면서 설레기 시작했다. 그 책은 술에 취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인 청년,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죽인 여자, 가족을 목 졸라 죽이고 목을 매달아 죽이려 한 남자, 갓난아기를 죽이고 시체를 욕실에 버린 미혼 여성을 의뢰한 변호사가 쓴 책이었다. 나는 그 전의 사건보다 재판 절차에 더 매료되었다. 그 변호사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무죄를 위해 싸우는 경우와 유죄를 인정한 후 형량을 놓고 싸우는 경우다. 후자는 변호하기 더 어려웠다. 형량을 내리려면 피고인의 나이,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를 저지른 이유, 범죄의 방법과 결과, 그 후의 행동, 그리고 윤리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변호사는 피고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내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그 구절이 도덕성이 모두 자신의 사건을 돕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읽을 만한 다른 비슷한 책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끌렸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법을 정했을 때 제 자신을 제대로 변호할 수 없어서 실망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새로운 도덕성 개념이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다른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가 국가의 분노의 표적이 될 때마다 저는 자신을 보이지 않는 변호사로 임명하고 그림의 다양한 부분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했습니다. 결국 삶에 충실하는 것이 이야기를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진짜로 하려면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로스쿨에 가야 했고 로스쿨에 들어가려면 학부 법학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게 유리했고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했습니다. 혜진이 없었다면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혜진은 제가 처음 지원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격려해 주었고 그 다음 해에 제가 선택한 대학에 합격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내 목표에 헌신했습니다. 수영할 때처럼 온 힘을 다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하지만 오늘 마침내 그 모든 노력의 결과를 볼 수 있었을 때 나는 운명이 보낸 암살자 앞에 다시 목을 드러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적으로 내 잘못이었습니다. 15살 때 내 인생을 좌초시킨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내 변호사로서 나는 운명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도 16해를 살아온 뒤에 며칠 동안 맑고 화창한 날을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쿵쾅거리고 귀에서는 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근육은 늘어져 있나요? 나는 약을 집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내 인생이 불타버린 진짜 이유를 찾아야 했다. 내 그림을 그려야 했고 혜진이가 아래층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해야 했다. 이모가 언제 현관문을 뚫고 들어올지 누가 알겠는가? 내 두개골이 쿵쾅거리고 귀가 울리는지 알 수 없었다. 내 몸과 마음은 위험하더라도 맑고 햇살이 잘 드는 그 공간에 있어야 했다. 방 청소를 시작했다. 책상 위의 모든 물건을 서랍에 쓸어 넣었다. 재킷과 조끼를 옷장에 걸고 그러는 동안 자책감을 접었다. 옷, 속옷, 친구를 욕조에 던졌다. 피 묻은 매트리스를 뒤집어 얼룩을 숨겼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했다. 할 수만 있다면 버리거나 태우거나 묻어버릴 것이다. 최소한 세탁은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나는 더러운 스팀 클리너 패드를 가지고 와서 바닥, 문 손잡이에서 피를 닦았다.
나는 욕실에서 빗자루와 양동이를 헹군 다음 쓰레기 봉지와 함께 옥상 데크로 가져갔다. 나는 봉지를 수도꼭지 옆에 있는 둥근 뚜껑이 달린 쓰레기통에 던졌다. 어머니는 그 통을 겨울 김치를 담그거나 물을 저장하는 데 사용했다. 나는 빗자루와 양동이를 수도꼭지에 기대어 놓은 다음 근처에 있는 호스를 수도꼭지에 돌려 옥상 데크, 페르골라, 스윙, 테이블에서 피를 씻어냈다. 내가 다 마쳤을 때쯤 겨울 태양이 회색 하늘 한가운데에서 창백한 얼굴을 내밀었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강한 바닷바람이 날카롭고 날카로웠다. 나는 얼어붙은 손을 움켜쥐고 방으로 돌아갔다. 유진아,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내 목덜미를 찔렀다. 나는 얼어붙었다. 내 기억 깊은 곳에서 강물이 솟아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고 가로등의 노란 빛을 보았다. 나는 어머니의 비명이 안개 속에서 울려 퍼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비 속을 달리는 내 모습을 보았다. 공사 현장을 덮은 방수포가 어둠 속에서 크게 펄럭였다. 나는 눈을 떴다. 이미지가 사라졌다. 나는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둔 채 내 방으로 돌아갔다. 피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내 전화가 수신 문자 메시지를 알려주었다. 혜진.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짜증이 치솟았다가 가라앉았다. 나는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1시 1분. 오면서 나는 그가 내가 즉시 대답하지 않으면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드렸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피냄새와 벗겨진 침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나는 발을 씻고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이 깨끗한지 확인했다. 두껍고 뻣뻣한 머리카락,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둥근 이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검은 눈과 튀어나온 귀가 나를 맞이했다. 내 반사상은 내가 항상 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거칠고 지치고 불안해 보였다. 얼굴을 씻었는데 온통 아팠다. 내 인생이 무너졌다. 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고 욕실 문 옆에 던졌다. 발바닥을 닦기 위해 조심조심 밟았다. 발밑의 수건이 거칠게 느껴지자 현실로 돌아왔다.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